우리 기재부에서 오셨는데 다양한 경로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아까 전에 우리 좌장 김한희 좌장께서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도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보죠.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 크게 보면은 이 경영평가 제도라는 거를 그것만 딱 꼽아서 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어떤 공공기관 운영과 관리 체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일부인 이제 경영평가 제도 그리고 그게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게 우리 사무소 4개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그리고 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모두 적용되는 그 공직 유관 단체들로 확산이 되면은 거의 모든 부분에 이 공공기관 운영 체계라든지 평가 제도가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저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운영 관리 체계 그리고 평가 시스템 그다음에 이 환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우리 현장에 계신 공공기관 종사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은 그 가장 큰 모법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법에 따라서 하고 거기는 이제 모든 대부분의 이제 공공기관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을 하죠. 평가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조직 정원 모든 부분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평가 제도인데 그거를 이제 신의 의결하고 하는 그 기구가 공원위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원위의 구성을 보면은 당연직 위원들이 정부 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위원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조차도 이제 기재부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추천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면서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구성된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엘리트 중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정작 그 공공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라든지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평가의 수용성이 확보되려면은 그 공공기관의 현장에 그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여기 이제 경영평가제도 하나만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행령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경영평가 편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경영에 관한 지침, 혁신에 지금은 이제 다 통합이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이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우리 인건비, 총인건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지 않고 있나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서 어떤 그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하는 그 수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 정책이 물론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제 환경이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 바뀌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평가 편람이 연초에 확정이 되고 연초 당해년도 말에 됐죠. 당해년 전년도 말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정부 정책이 추가되거나 혁신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2022년 7월에 확정됐죠. 그 평가 방침이 연초에 확정이 됐는데 중간에 그게 탁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럼 과연 그런 부분들이 수용성에 아니면 그 평가의 공정성에 반영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은 온 기관이 난리가 나요. 여기 다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뭐 기존에 있는 주요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차치하고 대부분 이제 효율성 관리 지표 이런 부분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직무급이죠. 직무급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조직 정원 축소 이런 쪽으로 많이 민영화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면은 그 기관 고유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도외시 되지 않나. 근데 저는 그게 도외시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만 놔둬도 잘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공공기관 종사자들, 우리 구성원들,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이제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전반적인 이제 운영 체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한 꼭지만 딱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저희가 324개 그리고 각 유형별로 중정부기관, 공기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유형별로 평가 지표의 구성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포션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주요 사업하고 경영관리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주요 사업이라는 부분은 뭐 유동식 우연실에서 한번 그 연구 용역을 했었는데 큰 편차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물론 A와 E, 2등급, 5개 등급인데 거기서는 좀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어떤 정부 정책의 실패가 반영이 되면 대부분 E를 맞습니다. 직전 정부에. 그 외에는 큰 편차라든지 변별력을 찾기가 조금 힘든 상황, 제가 일반적인 상황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경영관리 지표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그 경영 효율성 지표, 대부분 예산하고 인건비, 그다음 노사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로 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지표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 리더십, 윤리경영, 사회적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윤리경영이란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 기관의 규모라든지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 지표 중에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직무급 도입 여부,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성과 여부였죠. 그리고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관별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방만 경영이라는 게 그 용어가 나온 게 박근혜 정부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상화였죠. 정상화, 공공기관 정상화. 그 다음에 선진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핵심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효율성 지표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기관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달성 정도가 아니고 다른 기관 눈치를 보겠죠. 저게 얼만큼 하는지. 그걸 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기관장들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경영평가위원회를 하고 각 기관마다 그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표의 어떤 그 점수라든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되고, 그 등급이 주는 영향이 이제 활용 보고서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급으로 연동이 되죠. 근데 그 성과급이라는 부분들이 100%, 뭐 200%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까 우리 박기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 그 구성원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수가 100%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100% 맞는 경우는 없고요. 잘 맞아 C 정도 기준으로 하면 60에서 60% 사이인데, 그 모수가 기본 연봉이에요. 기본 연봉에 그럼 나누기 12로 해가지고 거기에 60% 아니면 70%.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느끼기에 그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유인이라는 게 적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기관장이라든지 임원들이 그 각 기관별로 구성 비율을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상임 임원 해봐야 10명 넘어간 데는 거의 없고요. 한 7명 아니면 적은 데는 5명, 4명 뭐 이런데 거기에 대부분 반영이 돼요. 그럼 그 성과급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부분도 그 경영 그 지침으로, 예산 편성 지침이란 이런 걸로 다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조차도 그 기관의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그 노사가 이제 합의를 해서 기관들의 어떤 조직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영평가, 경영평가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단장도 오래 하시고 해가지고 좌장님 계시니까 말씀은 제가 크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경평이 딱 시작돼서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평위원들의 어떤 관시, 소위 말하는 관시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으로 검증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러는 유인이 항상 상존이 되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랑 친하냐, 누구랑 아냐. 그리고 또뭐 지금 많이 투명해졌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 경평위원뿐만이 아니라 경평에 아는 지인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 경영평가 제도 전반 그리고 공공기관의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그 공무법이라든지 경영평가의 어떤 취지대로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 부분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공공기관 324개 그리고 거의 한 45만 되는데 이 45만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 2차, 3차 그 유무형의 어떤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고려하면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창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각 기관마다 아마 평가 제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 물론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그 평가 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평가 제도를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보완을 하거나 수정할 때는 그 평가 피평가자들 그러니까 구성원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한 절차를 거쳐요. 그게 아까 수용성이라는 그냥 세자가 아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진한합니다.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고서는 이 경영평가는 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라는 객관성 그리고 수용성이라는 부분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업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입법 발의가 시도가 있었습니다. 100건 정도 되는 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항상 이제 잘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경영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관리 체계에 대한 그 논의 테이블을 공공기관이 미치는 어떤 막대한 영향력이라든지 구성원의 어떤 양적인 질적인 그런 그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 노동 포럼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운동 실천단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서 그 여러 가지 논의나 아젠다를 설정을 해가지고 좀 공식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고 좀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재부에서 오셨는데 저도 지금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 명의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이 세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 주변에 제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다 기재부에도 있고 뭐 공공기관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경평에는 성과급으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우리 근로조건에 영향을 받는 부분 성과급 일부지만 그 인건비라는 부분 총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총인건비라는 부분이 대부분 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5개년도를 보면 거의 2%대죠. 2%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저는 일단 공무원들이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 10%? 그래야지 그래야지 공무원들 이렇게 열심히 행시 보고 공부해서 가는데 행시뿐만 아니라 이직률도 적을 거고 좀 더 이렇게 업무에 집중하고 이런 데 와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 듣고 심사숙고하고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임금 인상률 적용될 때 이제 보수위원회 통해서 하는데 그 보수위원회 구성에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될 수 있고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임금 인상률을 천편일률적으로 이 공공기관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 뭐 여기 예를 들면은 저희 그 소속 단사 중에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있는 뭐 여러 가지 한국은행, 금감원 아니면
금융 쪽의 거래소라든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총인건비 통제를 다 받아요. 공무원 임금 인상률 그대로 다 줘.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항상 그 지적사항의 연공성을 완화하라고 하는데 제 손을 편하게요. 네. 하여간 공무원 임금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